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경자는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멸치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은빛 멸치들이 비닐 안에서 반짝였습니다. 경자는 프라이팬을 달구고 참기름을 두르며 생각했습니다. 올해도 손자 수호가 올까? 작년엔 얼굴도 못 봤는데.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남편 광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멸치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간장과 조청을 넣자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성규 내외 온다고 했잖아요. 준비해야죠. 추석 당일에 온다고 했나? 글쎄요. 전화가 올 거예요. 경자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작년 추석에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 사흘 전에 잠깐 들렀다가 1시간도 안 돼서 나갔습니다. 수호는 학원이 있다며 차에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자는 10년 전까지 이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하루 종일 서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광수는 정년 퇴직 후 가게 구석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손님을 맞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경자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여전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둘 다 추석에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사흘 뒤 성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자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멈춰 섰습니다. 출근? 명절인데. 회사가 요즘 바빠서요. 대신 이번 주말에 미리 찾아뵐게요. 수호도 데려갈게요. 전화를 끊은 뒤 경자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광수가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뭐래? 추석에 못 온대요. 주말에 온답니다. 주말에? 그럼 명절은 뭐하러 있나? 광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경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장고 앞으로 가서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감자, 고구마, 부침가루. 수호가 좋아하는 전을 부쳐야 했습니다. 주말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자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성규와 며느리 주영, 그리고 수호가 서 있었습니다. 수호는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서 와요. 수호야, 할머니 봐. 안녕하세요. 수호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13살 손자는 할머니보다 게임이 더 급한 듯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주영이 건네는 종이봉투를 받아든 경자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햄세트 하나와 작은 영양제 병이 들어있었습니다. 햄세트 겉면에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영양제 병 라벨에는 증정품이라는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광수가 거실에서 다가왔습니다. 그는 햄세트를 들어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작년 거 아니야? 아니요, 아버님. 요즘 받은 거예요. 주영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소파에 놓으며 둘러봤습니다. 집이 좀 어둡네요. 조명 바꾸셔야겠어요. 경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집 안 곳곳을 훑었습니다. 낡은 소파, 색 바랜 커튼, 금이 간 벽지. 모든 것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수호야, 할머니가 전 부쳤어. 먹을래? 배불러요. 수호는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경자는 부엌으로 가서 접시에 전을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상을 차렸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규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주영은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성규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 일찍 가봐야 해서요. 벌써? 밥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요, 괜찮아요. 추석 잘 보내세요. 그들은 빠르게 짐을 챙겼습니다. 수호는 신발을 신으면서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경자와 광수는 빈 거실에 남았습니다. 상위에 저는 식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광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경자는 햄 세트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먼지를 닦아냈지만 유통기한은 2달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쓰레기통에 그것을 버렸습니다. 며칠 뒤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경자는 아침 일찍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혹시나 싶어 성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성규의 차가 있었습니다. 경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집에 있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경자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삐삐삐. 잘못된 비밀번호라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경자는 다시 눌러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것입니다. 수호야, 할머니야. 문 좀 열어줘. 경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자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규야, 엄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도에 경자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녀는 1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옆집 가족이 명절 음식을 들고 웃으며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광수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안 계시더라고요. 경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광수가 알면 화를 낼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남은 전을 치웠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먹지 못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경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들이 이렇게 변한 것이, 손자가 자신을 피하기 시작한 것이,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 창밖에서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명절의 달빛이 경자의 방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광수는 서재에 앉아 자동차 보험 만기 통지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갱신 날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성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응, 성규야. 차 보험 만기가 됐는데 내가 저번에 소개해준 설계사 번호 좀 알려줄래? 아, 그거요? 잠깐만요. 지금 찾아볼게요. 전화 너머로 뭔가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광수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규의 목소리가 멀어지더니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명함 어디 뒀어? 주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광수는 전화를 귀에서 때려다 멈췄습니다. 성규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며느리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서랍에 있잖아. 근데 왜 갑자기 보험? 아버지가 물어보셔서. 또 지난번에도 우리한테 물어보시더니. 주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광수는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냥 도와드리는 거지 뭐. 도와드리긴. 우리가 뭘 받은 게 있어야 도와드리지. 그래도 부모님인데. 부모님? 우리 결혼할 때 뭐 해주신 거 있어? 전세금도 우리가 다 마련했잖아. 광수의 손이 굳었습니다. 경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광수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경자가 다가와 전화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건 우리 형편이 안 됐으니까 그랬던 거고. 형편? 그 집 있잖아. 시내 한복판에. 팔면 얼마인데. 그건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잖아. 사시는 곳. 둘이서 그 큰 집을 왜 차지하고 있어? 우리는 전세 살면서. 주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경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광수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님 집을 이번 추석 때 봤잖아. 우리한테 관심도 없으시던데 수호 얼굴 보고 싶다는 말씀도 없으셨어. 그건 우리가 빨리 나왔으니까. 빨리 나온 게 아니라 눈치 보라고 일부러 그랬던 거잖아. 당신이 시켰으면서. 광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경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왜? 아버지 전화 끊으셨을 텐데. 그래도 진짜 효도를 원하시면 집이라도 넘기시든가. 우리가 뭘 받아야 효도를 하지. 집은 나중에 다 우리 거잖아. 나중이 언제인데. 우리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하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광수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선물 봤어. 그 햄 세트. 성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좋아하시긴. 작년에 받은 거 또 드렸잖아. 먼지 닦아서. 그건 좀 그랬지. 좀이 아니라 완전 실례였어. 근데 뭐라고 안 하시더라. 역시 우리한테 밉보이기 싫으신 거야. 그럼 이번엔 뭘 드려? 아무거나. 어차피 뭘 드려도 좋아하시는 척 하실 거잖아. 주영이 웃었습니다. 경자는 주저앉았습니다. 광수가 그녀의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근데 추석 때 스위스 가는 거 부모님한테 말 안 했지? 당연하지. 그거 알면 난리 나시겠지. 맞아. 이번엔 더 불쌍한 척 해야 돼. 우리 둘 다 일 때문에 힘들다고. 알았어. 그리고 차도 이번 기회에 한번 부탁드려 볼까? 차? 아버지 차 말하는 거야? 응. 어차피 거의 안 타시잖아. 우리 차는 고장 났다고 하면.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 뭐가 심해. 우리가 받을 거 받는 거지. 아버지 성격 알잖아. 한번 주신다고 하시면 못 끊으셔. 그래도 뭐. 당신이 하기 싫으면 내가 할게.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눈물 좀 짜면 되지. 광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경자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당신. 광수가 말을 걸었지만 경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3분 42초. 모든 대화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광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경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당신 잘못 아니야. 그럼 왜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된 거예요? 내가 키우는 동안 뭘 잘못 가르친 걸까요?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광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그래도 그렇지. 우리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자식인 건 아니야. 광수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녹음 파일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이걸 성규한테 들려줄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정신은 차리겠지. 그럼 우리랑 더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경자의 질문에 광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녹음을 들려주면 성규는 화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경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소리로 어깨를 떨며 울었습니다. 광수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주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자가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 주영이에요. 응, 무슨 일이니? 저희 차가 고장나서요.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온대요. 그래. 혹시 아버님 차 안 쓰시면 저희가 잠깐 빌려 쓸 수 있을까요? 한두 달만요. 경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차도 이번 기회에 부탁드려 볼까?
모든 것이 계산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님, 미안하지만 우리도 차가 필요해서. 그러세요? 알겠어요. 주영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자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광수가 물었습니다. 뭐래? 차 빌려달래요. 예상했던 대로네. 광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경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당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그럼 뭘 할 건데요? 계획을 세워야지. 저 사람들이 계산했듯이 우리도 계산하는 거야. 경자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광수는 서재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경자는 문틈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창밖으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광수는 매일 아침 서재에 앉아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경자는 그를 지켜보며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봐. 광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경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성규와 주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호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주영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경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니? 광수가 물었습니다. 성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말해봐. 저희가 이사를 좀 가려고 하는데요. 이사? 네.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좁아서요. 수호가 자꾸 책상이랑 침대에 부딪혀요. 주영이 거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수호가 크니까 그렇겠네. 경자가 대답했습니다. 주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더 넓은 평수로 옮기려고요. 40평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40평? 네. 요즘 아이들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성규가 말을 이었습니다. 광수는 표정을 감추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요. 혹시 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얼마나 부족한데? 한 2억 정도요. 2억. 경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주영은 태어냈습니다. 2억이면 적지 않은데. 그래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버지 말고는 부탁드릴 데가 없어서요. 성규의 말에 광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경자가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주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차가 너무 오래됐어요. 고장도 자주 나고요. 출퇴근할 때마다 불안해요. 새 차를 사고 싶다는 거니? 네. 외제차로요. 요즘은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외제차? 경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영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요. 수호 생각하면 좋은 차를 타야죠.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성규 오빠도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잖아요. 차가 너무 낡으면 체면이 안 서요. 주영의 말에 성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광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성규와 주영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그래. 광수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경자는 놀라 남편을 봤습니다. 도와주지. 정말요? 주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규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진심이세요? 진심이고 말고 내 아들 며느리가 좁은 데서 불편하게 살 수는 없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규가 광수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주영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꼭 효도할게요. 그래.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해. 이사 문제는 내가 알아볼게. 집도 좀 괜찮은 데로 보자. 네, 아버지. 차는 추석 지나고 사주마. 어떤 차가 좋으니? 저희가 알아봐서 말씀드릴게요. 주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경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역시 우리 편이시죠? 저희 걱정 많이 하셨죠? 경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영의 손이 뜨거웠습니다. 어머니도 기쁘시지? 광수가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우리 아들 잘 되는 게 제일 좋죠. 역시 부모님이 최고예요. 성규와 주영은 1시간쯤 더 머물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다음에 또 뵐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광수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경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도와줄 거예요? 당연하지. 미쳤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했는데.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광수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진정해. 내게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 일단 저 사람들 마음을 놓게 해야 해. 그래야 움직이거든. 무슨 소리예요? 광수는 서재로 가서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 경자는 노트를 받아 읽었습니다. 재산 목록, 통장 내역, 부동산 가격, 그리고 변호사 상담 예약 일정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재산을 보호해야 해. 저 사람들 손에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요? 방법은 있어.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해. 광수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경자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우리가 안 하면 저 사람들한테 다 뺏겨. 이미 계산하고 있잖아. 경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뒤 성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다음 주에 짧게 여행 갈 거예요. 차 문제는 돌아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광수는 문자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행? 경자가 물었습니다. 응. 어디 간다는데? 추석 때 출근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지. 광수는 성규의 아파트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경비원과 친했습니다. 아들을 방문할 때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보세요, 김 반장님? 아,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우리 아들 여행 간다고 하던데 혹시 언제 출발하는지 아세요? 아, 며느님이 오늘 아침에 나가시던데요. 큰 캐리어 들고요. 오늘요? 네. 공항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광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자가 물었습니다. 뭐래요? 오늘 출발했대. 어디로요? 그건 모르겠어. 광수는 핸드폰을 들고 주영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올린 사진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여기 봐. 경자가 다가와 화면을 보았습니다. 주영이 공항 라운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에 스위스행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스위스? 그래. 추석에 회사 출근한다더니 스위스 여행을 가네. 경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광수는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증거는 계속 모아야지. 당신 무섭네요. 무서운 건 저 사람들이야.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돈 받아내려는 사람들. 광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서재로 가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녹음 파일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이걸 어떻게 할 건데요? 일단 변호사를 만나야 해. 상속 문제도 정리하고. 상속? 우리가 죽으면 어차피 저 사람들한테 가잖아.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해. 경자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온순했던 남편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당신이 변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우린 끝이야. 광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날 밤 경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광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자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우리 아들을 적으로 만드는 게. 하지만 녹음 파일 속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효도를 원하시면 집이라도 넘기시든가.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 아들의 침묵. 그들에게 부모는 이미 없었습니다. 경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일주일 뒤 광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 처리했어. 이제 준비는 끝났어. 그럼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야. 저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광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성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저녁에 저희가 집에 갈게요. 차 얘기도 하고요. 그래, 와라. 광수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자가 물었습니다. 내일 온대요? 응. 준비해야겠어. 무슨 준비요? 광수는 대답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경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저녁 경자는 평소처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 하지만 멸치볶음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광수가 일부러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멸치볶음은 안 만들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광수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경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성규와 주영이었습니다. 둘 다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서 와. 경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행 잘 다녀왔니? 광수가 물었습니다. 성규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네, 아버지. 짧게 다녀왔어요. 어디 갔다 왔는데? 그냥 가까운데요. 주영이 거들었습니다. 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밥 먹어라. 경자가 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성규와 주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음식은 역시 최고예요. 주영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생선구이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죠? 네, 정말 맛있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광수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경자는 반찬을 더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멸치볶음 맛있었지? 광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성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멸치볶음요? 응. 지난주에 보낸 거. 맛있게 먹었어. 주영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수호도 좋아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광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자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근데 그거 안 만들었다.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주영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성규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네. 멸치볶음. 안 만들어서 안 보냈어. 그럼. 주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광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들어봐.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효도를 원하시면 집이라도 넘기시든가. 주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성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가 뭘 받아야 효도를 하지? 나중에 언제인데? 우리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하다고. 녹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스위스 여행 얘기, 선물을 대충 사온 일, 비밀번호를 바꾼 일.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불쌍한 척해야 돼. 차도 이번 기회에 부탁드려 볼까? 아버지 성격 알잖아. 한 번 주신다고 하시면 못 끊으셔. 주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자동차 보험 물어볼 때 들었다. 전화 안 끊고 계속 떠들더구나. 광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성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변명하지 마. 광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녹음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어차피 뭘 드려도 좋아하시는 척 하실 거잖아. 주영의 웃음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경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들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영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규도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무엇이 잘못이냐? 말을 그렇게 한 게 말만 잘못한 거냐? 광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성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추석에 출근한다고 하고 스위스 갔지. 햄 세트도 작년 거 또 줬고 집 비밀번호도 바꿨지. 그건 뭐냐? 다 이유가 있나? 성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영이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가 꿰어서 그런 거예요. 수호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호? 광수가 비웃었습니다. 수호 얼굴이나 본 게 언제냐? 너희가 데려온 게 언제고. 다음부터는 꼭 데려올게요. 다음은 없다. 광수의 말에 주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검게 번졌습니다. 아버님, 이제 너희 도와줄 생각 없다. 집도 차도 돈도. 아버지, 제발. 성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광수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였어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사람은 말버릇이 마음버릇이다. 아버지, 그동안의 내 말이 내 진심이다. 난 그걸 믿는다. 광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재로 가서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규가 물었습니다. 광수는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재산 정리 서류다. 집도 통장도 다 정리했다. 어디로요? 너희한테 안 가게. 주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데요? 성규 오빠는 아드님이잖아요. 유언장 썼다. 사회에 기부한다. 기부요? 성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한테 주느니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낫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거다. 광수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경자는 남편의 옆에 섰습니다. 당신, 괜찮아. 내가 결정한 거야. 성규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녹음 들었잖니? 그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순간이 일주일이냐? 한 달이냐? 광수가 되물었습니다. 성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가라.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광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경자가 놀라 남편을 붙들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진정해. 저 사람들이 우릴 뭘로 봤는데. 광수는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지갑이지. 그냥 돈 주는 기계지. 아니에요, 아버지. 그럼 뭐냐? 부모가 뭐냐? 성규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주영이 다가와 경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경자는 손을 뺐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 말 들었어. 다 들었다고. 어머님, 이제 그만 가. 오지도 마.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영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성규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주영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성규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요? 광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자도 침묵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자가 주저앉았습니다. 광수는 창가에 섰습니다. 당신 이제 어떡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정말요? 정말이야. 광수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경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광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깨어 있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잘한 거 맞죠? 맞아. 그럼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경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광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아파. 하지만 이게 맞는 거야. 언젠가 애들이 돌아올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진짜 뉘우친다면 그때는 받아줄 수도 있겠지. 진짜로요? 응. 하지만 그건 애들이 변해야 가능한 일이야. 경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광수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경자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부동산 좀 들렀다 올게. 부동산요? 광수는 대답 대신 문을 닫았습니다. 경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광수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 처리했어. 뭘요? 집 매물로 내놨어. 차도 명의 이전 취소했고. 경자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할 거예요? 해야지. 안 그러면 저 사람들 계속 우릴 이용할 거야. 광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언제 팔릴까요? 부동산에서 한 달 안에 나갈 거래. 시내 한복판이라 금방 팔린대. 그럼 우린 어디로 가요? 작은 아파트 하나 알아봤어. 전세로. 경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성규를 키운 집이었습니다. 괜찮아? 광수가 물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둘이 살기엔 너무 컸어요. 사흘 뒤 성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는 현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광수는 팔짱을 끼고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무엇이 잘못이냐? 말을. 그렇게 한 것도 잘못이고 부모님을 속인 것도 잘못이에요. 그게 다냐? 성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광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우리를 사람으로 안 본 거다. 돈으로 봤지.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긴 뭐가 아니냐. 녹음 들었잖니. 성규의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경자가 다가왔습니다. 성규야. 네, 어머니. 넌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니?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어렸을 땐 착했잖니. 내가 힘들 때 어깨도 주물러주고 용돈 아껴서 꽃도 사다 줬잖니.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변해야지. 성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정말 변할게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얼마나 변할 건데? 광수가 물었습니다. 집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어요. 그냥 부모님으로만 대할게요. 말은 쉽지. 진심이에요, 아버지.
진심? 광수가 비웃었습니다. 내 진심은 이미 녹음에 다 담겨 있다. 그게 내 진짜 마음이야. 아버지, 이제 그만 가라.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광수는 돌아섰습니다. 성규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하지만 광수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경자가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이제 가. 어머니는 제 편 아니에요. 내 편이 어디 있니? 내가 내 편이었어. 경자의 말에 성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호라도 잘 키워라. 어머니. 문 닫는다. 경자는 성규를 밀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일주일 뒤 이번에는 주영이 찾아왔습니다. 수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주영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경자가 모니터로 확인했습니다. 손자 데려왔네. 열어줘? 광수가 물었습니다. 경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열어줄게요. 문을 열자 주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호는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일어나. 경자가 말했습니다. 수호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호는 무슨 상관이냐? 광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손자를 보았습니다. 수호야. 네, 할아버지. 수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광수는 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었니? 수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광수는 쓰게 웃었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았겠지. 엄마가 데려오라고 해서 온 거겠지. 아니에요, 아버님. 수호가 보고 싶다고 했어요. 주영이 말했습니다. 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수호 얼굴 보면 알아. 그는 다시 손자를 보았습니다. 수호야, 너 크면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올 거니? 대답 안 해도 괜찮아. 넌 아직 어리니까. 광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화나셨어요? 아니야. 그냥 슬프지. 왜요? 너를 못 볼 것 같아서. 수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광수는 일어났습니다. 주영씨, 이제 그만 가요. 아버님, 효도는 거래가 아니에요. 집 줄 테니 효도해라, 차 줄 테니 찾아와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광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진심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린 그런 효도 필요 없어요. 아버님, 저 진심이에요. 진심이면 집이고 차고 다 필요 없겠죠. 그냥 우리만 보러 오면 되는 거잖아요. 주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광수는 문을 잡았습니다. 가세요. 수호 때문에라도 더는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버님. 하지만 광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주영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광수는 등을 문에 기댔습니다. 경자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팔렸습니다. 광수와 경자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거실이 좁았습니다. 방도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네요. 경자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응. 그래도 괜찮지?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경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부엌이 작아서 좋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가벼운 기분이에요. 광수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죠? 맞아. 잘한 거야. 광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추석이 다시 왔습니다. 경자는 새 아파트의 작은 부엌에 섰습니다. 멸치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여보, 멸치볶음 만들어요? 광수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둘이 먹으려고. 그래. 경자는 프라이팬을 달구고 참기름을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멸치가 지글지글 소리를 냈습니다. 언젠가 수호가 찾아올까요? 모르지. 하지만 찾아온다면 그땐 진짜로 보고 싶어서 온 거겠지. 그럼 그때는 밥상을 차려줄 거예요. 당연하지. 그땐 진심으로 차려주는 거야.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멸치를 볶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호야, 할머니는 여기 있어. 내가 찾아올 때까지.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아파트 안에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광수와 경자는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멸치볶음,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둘이 먹기에 충분했습니다. 맛있어요? 응, 맛있어. 그들은 마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여보, 응? 우리 행복한 거 맞죠? 경자가 물었습니다. 광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내를 보았습니다. 맞아. 우린 행복해. 재산도 줄고 아들도 안 보는데. 그래도 행복해. 거짓말하지 않고 살잖아. 경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뭐가? 결단해줘서.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나도 고마워. 같이 있어줘서. 둘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경자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옛집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잘 사세요. 새 주인분들. 경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광수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잘 늙어가요. 그래. 잘 늙어가자. 광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수호가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진짜로 보고 싶어서, 할머니의 멸치볶음이 그리워서. 그날이 오면 경자는 진심으로 밥상을 차릴 것입니다. 거짓 없이, 계산 없이, 그저 사랑으로. 그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일 것입니다. 효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의무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입니다. 진심 없는 관계는 가족이라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남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광수와 경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달빛이 작은 아파트를 비췄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습니다.